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7월 23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처럼 반등이 나왔죠. 시계열상으로도 월요일 반등이 나올 것이라 이미 이야기를 드렸고, 다만 이런 거에 비해서 어제 한국장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렸던 거고, 일단 역시나 키는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쥐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트럼프로부터의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저항성? 이런 종목들로 따지게 되면 본 종목들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쫄고 있는 애플이라고 제가 여기다 이제 기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지금 이제 트럼프의 상대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초반에 기선 제압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정책성, 이 선명성,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뭐 중국에 대한 관세나 이런 것들을 이제 관세 장벽을 올리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트럼프 집권 1기 때 생각을 해보면 그때 가장 많이 치이고 다쳤었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애플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뭐 판매 금지니 뭐니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왔었죠. 그렇다 보니까 어제도 상대적으로 계속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는데, 결국은 어떤 수혜를 보는 종목이 있다라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종목들이 얼마나 견뎌주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 보니 기존에 비해서, 즉 기존의 강력한 상승을 보였을 때에 비해서 조정이, 장중 조정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점점 더 트럼프의 어떤 입이 거칠어지지 않을까. 즉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박빙, 뭐 새로운 상대가 나타났으니까 기선 제압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조금은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실적 발표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단기 혹은 갭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는 보는데, 그런 것들 이면에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거의 뭐 분노에 좀 차 있는 그런 흐름들이죠. 어제도 그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결국은 제가 여기다 유령 공매도라고 표현했지만 분명히 공매도가 금지인데 공매도와 똑같은 행위를 하는 주체 혹은 흐름들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특히나 2차 전지를 향해서 그렇게 대놓고 움직이는데 다들 이제 뒷짐지고 있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죠. 다만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뭐 해결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어떤 시장의 자정작용에 맡겨야 되는데 전혀 지금 우리 시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다 떠나는 거다. 참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거와 무관하게 우리 입장에서는 뭐 시장에 우리가 당장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급적 컷을 장착하고 접근한다. 그러니까 지수는 제가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이야기 드렸죠. 지수는 보면 저렇게 스트레스만 받는 거고, 종목들 그냥 이탈 컷 나가면 컷 내주는 거고, 다시 잡아채고 매수한다라 그러면 또 컷 효율 봐가지고 컷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간다라 그러면 지금 구간 제들 이야기 드리죠. 하락 추세에서 두세 번 정도 컷이 나간다더라도 한 번의 리바운드 때 다 커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냥 종목 중심으로 컷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지금쯤 가장 낫지 않을까,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차트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추세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특히나 한번 이탈했다가, 그치, 한번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탈을 했을 때 저는 다시 저항받고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것은 역시나 종목들이 괜찮은 힘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리바운드가 나와서 22평을 이제 저항 먹고 다시 맞고 떨어지느냐, 아니면 밟고 올라가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구간들이 되겠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밟을 자리 밟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22평을 넘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TMF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또다시 이제 밀리고 있는데,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즉 45% 아래 내려와 가지고 몰빵이든 뭐든 추가 매수한다. 그 다음에 이 중간 구간은 인내한다. 이렇게 봐야지. 지금 전체적인 방향성은 어찌되었거나 정해져 있지만, 중요한 건 뭐다? 첫 번째 인하 타이밍이 굉장히 흐지부지하게 지나갈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중간에 트럼프가 개입을 하면서 어떤 드라마틱한 추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 그냥 방향성만 믿고 간다라는 개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2781을 다시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죠. 아니, 차라리 전일에 저 꼬리를 안 만들었다라 그러면 이렇게까지 밀릴 이유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억지로 꼬리를 만들다 보니까 다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다시 반등을 했을 때 2781을 잡느냐 마느냐, 결국 관건은 뭐다? 이 갭은 그냥 냅두고 이 갭을 어느 타이밍에 어떤 방식으로 메운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저는 가급적이면 120평 딛고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나는 파동이 있는 거지, 여기에서 요거 다시 딛는다, 뭐 이걸 노린다라는 관점은 조금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829 라인을 완전히 이탈해 버렸죠. 특히나 전일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 놓고 다시 이렇게 장대 음봉을 만든다라는 것은, 사실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움직임적인 측면이나 패턴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전혀 좋은 패턴들이 아니다. 더군다나 이런 흐름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분들이 시세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 때문에, 사실 위력 시위밖에 안 되는 거고, 강제로 그냥 너희들은 우리 시장을 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표현 했는데, 너네 손대지 마라, 이런 좀 경관인 경고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냉정하게는 지수는 크게 무관합니다. 지수보다는 그냥 종목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779 라인을 완전히 칠 가능성은 이때처럼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다시 어디를 찍고 829 라인을 회복하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지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런치박스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